매직하신 분들이 탈색하시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매직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약을 발라서 큐티클을 팽창해서 열어놓잖아요. 시술하는 경우에 톤 다운을 한 적이 없는데 뿌리는 밝게 나오고 밑에가 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유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을까요? 오늘은요, 탈색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 그리고 탈색의 기본적인 원리, 기화현상이 뭔지, 기화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탈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톤 다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톤 다운이라고 하면은 모발을 어둡게 염색하는 거잖아요.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근데 이런 블랙이나 브라운 염색제에는 인공 색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모발에 들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잔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탈색이 들어가면은 더디게 빠진다던가 얼룩이 진다던가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1년에 12cm 정도 자라잖아요. 긴 머리이신 경우에 탈색하러 오시는데 저 탈색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밑에가 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탈색을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를 꼭 보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직하신 분들이 탈색하시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 번 시술을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버진 헤어이신 분들 중에서 버진 헤어가 뭐예요? 버진 헤어는 아무것도 시술을 하지 않은 머리입니다. 매직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약을 발라서 큐티클을 팽창해서 열어놓잖아요. 시술하는 경우에 톤 다운을 한 적이 없는데 뿌리는 밝게 나오고 밑에가 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곱슬머리이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보통 생머리이신 경우에는 빛이 일정하게 반사가 되면서 윤기가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곱슬머리라도 빛이 일정하게 반사되지가 않아서 조금 부시시해 보이고 손상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탈색이 들어가도 곱슬머리가 좀 더 손상이 돼 보이고, 그리고 탈색이 들어가면 이제 매직 같은 열펌 시술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곱슬이 피기 힘든 점도 있고 모발이 건조해지면서 더 부풀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탈색 시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어둡게 했던 사람들은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직 시술을 자주 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제 버진모 한 네. 번도 시술을 안 한 사람들이 매직을 한 번 정도 했을 때, 그때 염색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네. 세 번째는 곱슬머리, 이럴 때 탈색이나 염색을 할 때 네. 주의해야 되는 거네요. 네. 오, 준비 잘 하셨는데요? 그럼요. 네.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탈색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탈색제가 모발 내부 모피질에 침투해서 모피질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산화분해시켜서 모발을 탈색시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이 있어요. 저희 모발을 검은색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검은색 옷을 핑크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흰색 옷에 핑크색 물감을 칠하면은 핑크색이 보이는데 검은색은 티가 안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화학 제품으로 최대한 밝게 뺄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검은색 옷에다가 아무리 뭔가를 발라도 검은색으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화학 제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탈색약을 바름으로써 그 검은색을 빼내고 염색을 들어가서 색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요새 탈색하면서 기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뭔가 막 부풀고 막 열나고 이런 게 기화 현상 아닌가요? 맞아요. 이 염색이나 탈색할 때 열이 나면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심하면은 연기도 나고, 그래서 막 물로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 현상은 이제 모발에 잔류하고 있는 중금속이 모발의 등전점을 변화시켜요. 탈색약이 닿았을 때 반응이 급속도로 과잉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산소가 발생되면서 생기는 현상을 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중금속이 생기는 원인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좀 대기가 많이 오염됐잖아요.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모발에 중금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슨 수도관 물이 같이 중금속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철분제를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마트에서 많이 파는 실리콘이나 계면활성제가 많이 섞인 샴푸, 컨디셔너, 오일 이런 화학 제품들이 모발에 잔류하게 되면서 중금속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스피드 오븐 염색약이나 버블 염색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혼자 염색을 할 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공 색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서 다음에 탈색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사실 기화현상 그리고 중금속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네,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색을 할 때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기아 현상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탈색약을 바로 걷어내요. 걷어낸 다음에 모발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pH 밸런스나 PPT 같은 걸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색약을 덧바르는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기아 현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탈색약을 탈 때 산화제가 가산화수소잖아요. 농도 같은 거를 높으면은 기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산화제의 농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고객님 모발 상태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네요. 9%를 쓸 거면은 네, 6%를 쓰는 게 좀 나을 거고 네, 그리고 6%를 쓰면 네. 1대 3보다는 네, 뭐 1대 2 아니면 1대 1 네, 이렇게 쓰는 게 기화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정확해요.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진짜 꿀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탈색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장점으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 다양한 컬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발이 건조해지면서 그 기름기가 덜 생기고 기름이 껴도 모발이 떡지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탈색을 했을 때 큐티클이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모발에 볼륨감이 생겨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오히려 볼륨이 없는 분들이 네, 탈색을 했을 때 볼륨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큐티클이 들뜬다는 게 네, 상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그쵸, 있겠다. 그쵸.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개성 있는 네.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네, 두 번째는 머리에 유분기가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네, 이런 유분기를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발의 볼륨 네. 머리가 상해지면서 음. 모발에 볼륨이 생길 수 있다. 네.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일단 펌 시술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간층 물질들을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발에 시술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물질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그 빈 공간을 물이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좀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단점이에요. 특히 저한텐. 그리고 탈색을 하게 되면은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제일 많이 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염색이나 펌 이것보다는 네, 탈색이 가장 많이 상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탈색하면서 체크해야 할 이런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댓글에 또 알고 싶은 정보를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소통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디자이너로 올라오시는 네. 인턴 스타일리스트 네. 분이시죠? 맞아요. 그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좀 감동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네. 다음엔 또 어떤 정보로 찾아와 주실 건가요, 유빈님? 댓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은 제가 또 그 정보로 찾아뵐 테니 열심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빈님께서 네.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턴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원장님께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안지수 원장님이? 네네. 안지수 원장님이 평소에 많이 알려주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원장님한테 항상 궁금한 거 있어서 가서 물어보시면은 진짜 엄청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데도 원장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세척해야 돼요. 오케이, 오늘
너무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